여기서 끝냈으면 솔직히 제가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고장났어요. 또. 이 7 시리즈 갖고는 강원도를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BMW 7 시리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방송인데요. 사실 그 BMW 7 시리즈가 퍼진 거죠. 시동이 안 걸리는 거니까. 그게 지금 시간이 꽤 됐습니다. 왜 꽤 된 후에 이제야 영상을 올렸냐면 어느 정도 사건이 다 해결된 후에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한 방송인데요. 알려드려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열심히 편집을 해갖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 센터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차량 입고하고 통화하고 이거를 일부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서비스 센터나 판매 사원이나 아니면은 뭐 지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상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X7 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판매한 곳, 그냥 내가 출고받은 곳이 어디건 간에 출고한 곳과 서비스 센터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딜러가 대신 예약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내 수고를 덜어주는 건 아니니까 BMW 운용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방문을 하면 됩니다. 자, 어드바이저와 통화한 내용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서비스 센터를 갈 때 경험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를 내라, 욕을 해라, 진상을 부려라. 근데 절대 아닙니다. 누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차를 잘 봐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첫 번째 통화인데요. 캐리어에 싣고 가서 그 다음날 통화한 내용입니다. 차 입고됐다고. 네네네. 왜 통화 괜찮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그 차 입고 관련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고객님. 네. 어제 저녁에 좀 견인으로 차를 입고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지금 저도 차를 일단 확인 한번 좀 해봤는데, 네. 이 인식이 지금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네. 차 출고한 지 한 달 된 건데, 맞습니다. 그날까지 잘 탔죠. 1200km나 탔으니까, 한 달 동안. 네네. 그리고 출근하고 한 8시간 정도 세워놓고 기름 넣으러 가려고 하는데 인식이 안 되길래 일시적인 오류구나 하고 나서 퇴근할 때 그날 밤새고 새벽에 퇴근할 때 켰는데 안 돼요. 그래서 보조키 갖고 왔는데 걔도 안 돼. 근데 컴퓨터 액세스도 안 되고 버튼으로 문 잠그고 열고 트렁크 열고 다 되는데 그 센서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뭐 있나 봤더니 짐도 없고 본넷도 열고 해보고 밑에 혹시 뭐 퓨즈 빠졌나 봤더니 퓨즈 빠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증상은 요 증상으로 확인되는데 혹시나 뭐 다른 내용이 있으신지 해서 그래서 저도 오전에 계속 연락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키 칼럼 거기만 바꾸면 되면 되는데 네네네. 원인 못 찾고 이러면은 장기로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영상 촬영은 다 해놨죠, 일부러. 감사합니다, 고객님. 자, 영상 촬영을 다 해놓은 이유는 뭔가의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 일시랑 시간이랑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상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도 차에 뭔가 고장이 있으면 일단 핸드폰으로 영상은 무조건 찍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만 정리해보면은 뭐 그전에 다른 소개 증상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 아니요, 잘 탔어요. 잘 탔던 차인데 이제 주차해놓고 저녁에 와서 다시 시동 걸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작동 안 되셨다는 인식이나 이런 부분. 그것도 다행히 매장 안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매장 문 앞을 막아놓고 있었다던가 아니면 어디 지방에 가족들이랑 있는데 그랬다 그러면 그렇죠. 아마 저도 감정 폭발했지 않을까요? 이성 잃었을 것 같은데. 저거 장난 아니에요. 그 컨시어지 서비스인가 어디 전화했는데 응대가 좀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나쁘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나름 뭐라고 한 일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응대하시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말하고 말았는데 나름 뭐라고 한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스피커랑 방음 작업 그 부분 외에는 따로 작업 진행하신 건 없으신 거죠? 전혀 없어요, 전혀. 네네네. 블랙박스도 순정 그대로 일부러 쓰는 거니까 저는 전기장치 때문에. 그게도 죄송합니다. 우선은 일단 정확하게 좀 진상 파악되는 대로 제가 바로 연락 좀 드리고 제 의심되는 부분 먼저. 네네. 하나하나 좀 작업하면서 이게 또 다 열고 해놓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잘 됐어요 거기. 그 좀 고수인 그 작업 짬밥 좋으신 분들 작업자들 미케닉. 그리고 그거 해주시고
오른쪽 하향등 경고등이 출고하고 3일째부터 떴거든요. 오른쪽 하향등이요? 네. 우측 하향등 경고등이 시동걸고 주행할 때 한 3, 4분 정도 되면 뜨더라고요. 근데 작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거 뜨는 거하고 썬루프 잡소리는 제가 어떻게든 뭐 잡긴 잡았습니다. 원인은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거 제가 나중에 정보는 공유해드리는데 우리 손님 거는 거기 위에 핀이 빠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블랙박스 걔네 차 출고하고 장착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썬루프 위에 고정하는 핀 6개인가 있는 거 중에 하나 빼갖고 그게 천정에서 굴러다니더라고요. 아, 요새 그 작년에 출고한 차들이 문제가 많아. 너무 급하게 많이 출고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셔서 제가 두려워요. 제 건 어쨌든 가죽 코팅 다 해놓은 거니까 유리막이랑 휠 코팅이랑 휠에 밧줄 묶는 거 보고 마음 아파갖고 진짜 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뭐 결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네. 선생님, 그리고 배터리가 네.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출고를 받은 건지 네네. 그 7시리즈 디젤 그 공명음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배터리 딸릴 때 더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저 차는. 왜냐면 동시에 730LD 우리 지인들이랑 한 4대 정도 출고했거든요. 네네네. 예, 제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우 하는 게 머리 아플 정도로 뒷좌석 시트 오른쪽에 타서 있으면은 아주 미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배터리도 좀 하는 김에 좀 충전도 같이 좀 체크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원래 충전이 물려놓은 상태에서 전화 부분이나 이런 걸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진행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통화인데 10분 통화하면서 제가 좀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드바이저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첫 번째 서비스 센터를 갔다가 바로 이제 오케이가 된 게 아니고 다녀오고 나서 또 고장이 났습니다. 또 두 번째. 여보세요? 예, 고객님. 제가 내용 전달받았는데요. 네. 예, 지금 경고등, 하이빔 경고등 관련, 하이빔 어시스트가 작동이 안 돼요. 하이빔 어시스턴트가요? 하이빔 어시스턴트 켜놓으면은 네네네. 헤드라이트에 A라고 떠야 되잖아요. 예. 그거 안 되고 작동도 안 돼요. 어, 그리고 상향 그 하이빔 어시스턴트 버튼이 고장났나 해갖고 보니까 예. 버튼은 또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잭이 빠졌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미등을 킨 다음에 하이빔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면 오토로 놔야 활성화됩니다라고 그렇죠. 계기판에 문구가 뜨는 거 보니까 버튼을 먹는데 그거 활성화 비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상향등을 켜놓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은 상향등이 하향등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도 안 돼요. 그리고 HUD가 예. 스피드 리미트 인포가 아예 안 나오던데요? 왜 이런 문제? 리미트를 걸어놓으면은 그게 이제. 아니. 리미트를 안 걸어놔도 네. 우리가 주행하다 보면은 어딘 60이고 어딘 80이고 그 다 읽어갖고 HUD에 띄워주잖아요. 예. HUD에 띄워주고 이제 낮에는 흰색이고 밤에는 오렌지 컬러로 바뀌잖아요. 네. 아예 안 돼요. 그 반자율 주행 켜보니까 반자율 주행 정보는 뜨고 반자율 주행 할 때는 그 계기판 그 속도 표시가 나와요. 근데 평상시에 속도 표시가 안 나와요. 계기판도 안 나오고 HUD에도 안 나오고 설정 다 바꿔놨는데도 안 돼요. 설정을 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같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를 참 네. 오른쪽 헤드라이트 하향등 경고등 떠가지고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다른 게 고장나 버리니까 또 제가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갖고 예. 하루에 3-4시간 자고 이러거든요. 예. 센터에 넣고 빼고 이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저는. 그렇죠. 예. 누구나 그러시겠죠. 누구나. 우선 이거 또 프로그래밍 코딩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루 또 쟁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기능적인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좀 어떠실까 싶거든요. 와, 다음 주 일정 내기 장난이 아닌데. 도저히 제가 시간 뺄 수가 없어서 캐리어 띄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다음 주는. 저게 왜냐면 이제 가죽 코팅 해놔가지고 기사 보내기도 좀 그렇고. 예. 월요일 날 밤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일단은 화요일로 일정을 좀 걸어놓고요. 제가 화요일 오전에 차 받아가지고 한번 기능 테스트 다 해보고
한번 저희도 이게 뭐 로직 뭐 프로그램 로직이 뭐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좀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때 일이 엄청 바쁠 때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았죠. 여보세요? 당연히 안 좋지. 예. 예, 그 저희 일단 프로그래밍 안정화 시켜서 네. 지금 다 정상화 시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화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차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동성 문제 그때 한번 있었어가지고 네. 예, 저희가 내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네. 예, 내일 오전에 좀 출고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작업 내용 뭐죠? 그러면은? 일단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시 프로그래밍 했고요. 하이빔 어시스트 되나요? 네네네. 하이빔 어시스턴트 되고 스피드 리미트 네. 카메라는 제가 최초에 입고 들어갈 때도 일단은 정상 상태였는데요. 일시적인 에러다. 예, 시중에 이런데 이게 예, 현재 공포된 게 일단 이거 안정화가 조금 덜 될 수 있고 시리즈가요? 예, 후방 카메라 관련해서 네. 카메라 관련된 모듈 안정화는 3월 이후에 또 새로운 프로그래밍 제공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또 작동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전에 전화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고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우측 하향등 경고등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센터 한번 가야겠네. 그리고 다른 차들과 달리 공명음이 더 심한 상태였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배터리 충전이 되는지 괜찮아진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시동이 안 걸린 상황이 벌어졌죠. 한 달 만에. 그래서 센터에 넣는 게 3일째 됐을 때 서비스 센터에 넣고 3일째 됐을 때 출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6일의 시간이 들어갔죠. 서비스 센터에 있는 시간 그리고 대기하던 시간 이런 6일의 시간을 사용을 했고요. 차를 맡긴 거는 이제 레카로 가져갔으니까 제가 간 건 아니고 찾으러 갔다가 찾아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갖고 오자마자 그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타니까 스피드 리미트 인포가 작동하지 않고 스피드 리미트 인포는 HUD 옆에 이제 지금 주행하는 도로가 몇 킬로입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HUD 상에 주간에는 흰색, 야간에는 오렌지 컬러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흰색으로만 스피드 리미트 인포 표기 없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이 또 안 되더라고요.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은 자동 상향등으로 평상시에 LED 라이트로 주행을 하다가 주변에 차가 없고 전방에 차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레이저 라이트가 딱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인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로 인해서 다시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하고 가는데 그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먹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얘기를 해서 입고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3일 있다가 차를 집어넣고 이틀 있다가 차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5일의 시간을 소비를 했고요. 총 12일의 시간을 사용을 하고 왔다 갔다를 3번을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여기서 끝냈으면 솔직히 제가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고장났어요. 또 카메라가 또 안 돼요. 그랬다가 다음 날은 또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이런 식인데 진짜 그 전후방 카메라가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굉장히 좁은 주차장을 내려갔다던가 5m가 넘는 롱바디로 아니면 진짜 카메라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또 언제 안 될지를 모르고 그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BMW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어느 정도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저는 아이드라이브의 그 빠른 성능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드라이브가 속을 썩이고 있는데 2018년에 나왔습니다. 아이드라이브 7.0이. 그럼 19년, 20년 지금 1년이 넘었어요.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게 3, 4월 달에 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또 센터 가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했을 때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오류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자 거기에다가 요즘 동호회에서 굉장히 시끌시끌한 내용이 뭐냐면 BMW
아이드라이브 7.0이 탑재된 차량이 강원도만 가면 고장이 난다. 강원도만 갔다 오면 고장이 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BMW X7을 가지고 강원도를 2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혀 멀쩡했어요. 전혀 괜찮았는데 이 7 시리즈 갖고는 강원도를 갈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감 어떡할 거냐 이거죠. 차값이 3천만 원이건 5천만 원이건 1억이건 2억이건 고장 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독일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 서비스 센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짜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작이나 어그로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 녹취된 거를 통해서 조작이나 다른 의도가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BMW의 차종마다 또 다르다고 하고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이드라이브 7.0이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벤츠는 괜찮냐? 제가 벤츠도 2대가 있지 않습니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 아우디는 괜찮냐?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다 그러려니 하고 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타는 거에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이번 방송에서 전달할 내용이 뭐냐면 판매하는 곳과 서비스를 받는 곳은 별개의 개념이다. 내 집 근처에 H모터스가 있다고 차량 구매도 H모터스에서 구매할 필요는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차량을 판매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벤츠 살까, BMW 살까, 아우디 살까, 랜드로버 살까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고민을 할 때 서비스 센터에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아무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지 구매하기 전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내가 거주하는 집과 내가 근무하는 회사 이 동선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더 가까운 곳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서비스 센터의 직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잘못된 건 나쁜 겁니다. 작업을 했는데 작업이 똑바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클레임을 충분히 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작업한 사람이 하루의 시간을 더 줬는데 왜 그거를 발견을 못하냐 이거예요. 스피드 리미트 인포가 시동만 걸면 이게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알 수가 있고 하이빔 어시스턴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출고했다는 점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죠. 대신 서비스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그 차량을 접수받는 여직원이라던가 어드바이저에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두 번째 작업이 똑바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또 화를 내면 그냥 그 화내는 사람이에요. 진상이 진상. 그래서 처음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어떤 증상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이 잘못된 것 갖고는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성을 낸다고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BMW이건 벤츠이건 아우디이건 제가 다 경험을 하지만 다 고장이 납니다. 얼만큼 치명적이고 얼만큼 잦은 빈도로 고장이 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전자장비는 한국이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서비스 센터가 가까운 곳 그곳을 우선시 해갖고 브랜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이게 반복되면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차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고 얼만큼 좋은 조건에 구매하느냐 중요하다. 그래서 오토소닉스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이런 특수한 상황 말고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방송 올라가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BMW 7 시리즈 시승기 리뷰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